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자, 요즘 TV를 보면 드라마나 가요, 광고 속을 좀 보게 된다라면요, 이 대중문화 속의 청춘 남녀들이 요즘 썸 타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젊은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신조어 썸이라는 얘기는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떤 정확하게 사귀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새롭게 좀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사랑, 이런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신세대들은 이제 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썸 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의 흐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적당하게 썸을 타면서 사고와 매수와 매도를 좀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대응 전략은 당연히 막상막상 아닙니다.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함께 해야 되겠죠? 예, 먼저 막상막하 그렇죠. 투맨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번, 그 다음에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오시면요, 무료한 궁금하신 종목을 이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주식 스타처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름 좀 괜찮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좀 상승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 하락 마무리를 좀 됐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은 되게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시장에 어떤 출렁이 좀 나타나고, 화학주라던가 조선주 같은 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약간 단기적인 해프닝적으로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조금 큰 자금들이 서서히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두 눈으로 봤습니다. 두 눈으로 좀 살펴시 이렇게 좀 째려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이 지난주에 급반등이 좀 나아졌었거든요. 오늘도 네.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오늘 지표가 이렇게 썩 좋진 않게 나왔습니다. PMI 제조업 지표가 8개월 내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 시진핑 쪽에 이 시진핑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준율 인하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추세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볼 거냐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들이 기본적으로 반등했었던 종목군들을 본다고 한다면요. 오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주라던가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 흐름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약세를 띌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었는데 그러면서 화학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 여름서부터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고 연 말부터는 약간 좀 조정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좀 싸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수 밴드가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이런 수출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릴레이팅 시키면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까지도 넘길 수 있는 강한 좀 장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들의 실력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의견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웅이 꼽혔습니다. 오늘 태웅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왜 키포인트, 핫 키워드로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웅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올랐을까요, 이게?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많이 사니까 올랐겠죠? 네, 오늘 시초가부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뭐 태용이라던가 유니슨, 그다음에 동국 SNC, 현진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 한국전력에서 2020년도까지 42.5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풍력 관련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쪽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한 4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풍력 관련주 쪽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풍력 발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는 분야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받는 분야인데 사실은 이제 그 풍력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관련 업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선 업황에 따라가 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흐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태웅은 큰 폭의 상승했습니다. 오늘 8%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공기업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육성 방안을 좀 내놨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환경 쪽에 관련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태웅에 대한 실적 부분들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망일 뿐이지만 그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큰 폭의 성장이 아니라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대충 마디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따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결국에는 이 한 폭만큼 또 간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해 주지 않았을까. 내일장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 29,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다른 종목군들 다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수 포지션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풍력 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대체에너지 관련주 쪽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쪽 한 번쯤은 좀 여유 있게 좀 본다라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들었다 놨다 했던 두 번째 키워드죠. 오늘의 핫 키워드. 예, 두 번째 핫 키워드는 포스코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포스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월달 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담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악재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많이 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죠, 사실.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속이 좀 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근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즉,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철근 가격의 유통 가격이 바닥을 치고 나서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치고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철강지에 대한 유통 부분들, 이 재고 부분들도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바닥은 좀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투자할 만하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정재훈 멘토하고 여의도에서 이제 강연회를 할 때 오셨던 분들한테 포스코 정도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요새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의 상승은 사실은 이제 하락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락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권까지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저점을 잡고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CEO 분이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월급도 삭감을 하고 어떤 임직원들이 좀 단합해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역량을 좀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말이 잘 안 나왔었던 대형주들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 키워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도 대형 섹터의 종목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네. 거래소 섹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롯데케미칼은 사실 좀 의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좀 상승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였다고 좀 판단이 합니다. 그리고, 정재훈 멘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많이 샀으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올랐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권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컸었던 부분들을 좀 채워놓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이 출발했을 때 한 19만 원 정도 이탈하면서 손절매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였었는데, 그 구간대까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정재훈 전문가 준비한 자료 있다라고 하시던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준비한 자료가 있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아셨나요? 제 몰래 준비를 했었는데 참 제 거 훔쳐보셨습니까? 우리는 썸 타는 중이잖아요. 아, 그래요. 자, 썸 타고 싶지는 않고요. 솔직히 전 여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을 좀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좀 먼저 잠깐 볼게요.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근데 화학 섹터들의 경우를 보기에는 대부분 이러한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이중 바닥이 좀 형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좀 한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빠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요 폭만큼 빠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 17만 원 정도 때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17만 원 선에 조금 못 미친 17만 4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은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위안화 약세 이 부분들이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냐면 선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게 된다면 중국에서 수출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화학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리 때 사실 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의 바닥이 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한 번쯤은 이 반등이 나와주고 한번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2번 정도 찍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거꾸로 차트를 돌려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저항대에 또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정도에 부딪히는 가격권이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일장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에 대한 박스권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고 혹은 기존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다가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 키워드 살펴보도록 했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확인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을 확인해 보시죠. 3월 24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총 2회 출연으로 히든카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두산엔진을 매수가 8,700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편입 실패했습니다. 또한 삼화 네트워크스 종목을 매수가 1,550원으로 제시했지만 편입 실패로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종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유니테스트를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했는데요. 오늘장 유니테스트 마이너스 2.86% 하락 마감하며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지난주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히든카드 종목은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었습니다. 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선점했고요. 2위는 예병군 멘토의 MDS테크가 4.1%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로는 오세기 멘토의 DK락이 1.0%를 기록, 4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0.6%로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수익률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든든한 히든카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이 한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간에 내 수익을 굳건히 지켜줄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오늘 저 정재훈 멘토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글자로 써 있습니다. 편입 실패. 두 종목 다 편입 실패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두산엔진 같은 경우 장중에 6% 가까이 상승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좀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일단 매수를 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삼화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갭이 좀 떴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체결이 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편입이 실패되었다라는 부분들 참 속상한데요. 그래서
아쉬움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사마 네트워크스를 내일장에 다시 재편입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매수가가 1,550원이었었는데요. 매수가를요 1,98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나 손절가는 그대로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종목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프트웨어고요. 두 번째는요, 중소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왜 나왔는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드웨어 쪽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이동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된다. 이 중소형주를 키워드로 좀 잡은 부분들은 대형주들보다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인데요. 1위야, 몇 년째 1위야가 증권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약 한 25년 동안 1위를 좀 유지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이제 슬슬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입니다. 신용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 여러분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살아가는 이 사중계에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벤 사업이라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벤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한국통신 같은 이 통신 회선을 빌려가지고 다른 통신 서비스를 부과해서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가맹점에 대한 네트워크나 아니면 대외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지샵이라든가 선불카드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결제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즉 신용카드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분들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 이지체크. 즉 무슨 얘기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25년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위도 아니라 1위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입니다. 최우수상도 아닌 이 대상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상당히 기업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지 체크기, 이 체크 카드를 소위 말해서 긁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이 카드 결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직불카드라든가 신용카드,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 이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소득 공제용으로도 영수증을 좀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투명하게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괜찮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멤버십 포인트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VIP, TTL, KTF, LG텔레콤 이런
물건을 사러 갈 때 포인트를 등록을 해야 되죠. 누적을 시켜내야 돼요. 적립을 해야 되겠죠. 왜 적립을 하죠?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차곡차곡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야 되죠. 그러한 기능들까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이 기기 하나가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네이버에 3,400만 회원이 있습니다. 이 3,400만 회원이 바로 한국정보통신의 고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아마도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화면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뽀글뽀글 풍성하고 포근한 목도리 뭐 이거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결제하기가 있을 겁니다. 구매하기. 이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죠. 이 부분들이 바로 한국정보통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네이버 큰 사이트, 이 새로운 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한국정보통신의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고객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쇼핑몰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들까지 있고요. 이 얘기는 주요 고객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즉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삼성,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 전자결제들 상당히 많이 하시죠? 지금 이 홈쇼핑들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안정성에서는 감히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서울투자파트너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3개에서 4개의 벤처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이 게임을 몰랐습니다. 아이러브 파스타? 이 게임을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 방송국에 와가지고 FD께 물어봤습니다. 이 게임 아니야? 너무 정말 재밌다. 자기도 현질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게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게임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를 했던 이 기업이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2012년 기준으로 매출을 약 250억 정도는 했었고요. 순이익을 100억 정도까지,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의 상황을 좀 본 뒤에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상장이 된다라면 상당히 큰 모멘텀을 갖출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거죠. 아이러브 파스타. 이 게임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서는 좀 준비를 안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알뜰폰 있죠? 지금 현재 한국정보통신도 알뜰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동 3사가 거래 정지 부분들이 있었죠. 영업 정지 처분을 좀 받았죠. 그렇다면 이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이 알뜰폰에 대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로 인해서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한번 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갭으로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고점을 찍고 한 차례 조정을 깊숙하게 받았는데요. 전고점 자리 때 박스 상단권역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재차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6,3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를요 6,3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죠. 이 자리대를 매수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 고점 자리대죠. 7,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요 좀 짧게
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의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 추천 히든 카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기존 종목이었죠. 유닛 테스트의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차례 정도 바닥권에서 한 차례 정도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2,000원 정도의 강력한 좀 지지 구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SK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SSD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D램 쪽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SSD 장비까지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지금 3월 달이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제 수주 확정된 부분들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80% 정도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약 2,0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히 제가 목표 가격으로 제시했던 구간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가 하나씩 될 때마다 주가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이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목 추천 히든 카드에 대한 히든 카드를 좀 펼쳐 보이도록 할 텐데요. 예,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중국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 예, 두 번째는 태블릿 PC 성장에 대한 수혜주다. 예, 세 번째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 산업과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세 가지를 합쳐서 볼 때 중국,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은 LMS입니다. 예, 지금부터 LM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 그래서 제가 선정한 종목 LMS라는 기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점유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이제 4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레노바라던가 하웨이, 쿨패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중국의 이제 현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지 업체인 레노바라던가 하웨이, 그 다음에 샤오미, 화면상에 안 나타있는 ZTE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한 3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 내에서 세계 점유율을 볼 때 한 29%까지 급격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실질적인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LMS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프리즘 시트
시트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LCD, 그다음에 LCD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살펴보면요, 뭐 보호 시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확산 시트, 그다음에 도광판, 뭐 반사 시트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LMS가 하고 있는 건 이 가운데에 있는 프리즌 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확산 시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건 뭐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이제 프리즘 시트를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2012년도에 한 7% 정도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8%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6%까지도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출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성장을 한번 했었고요. 그 중에서 늘어나는 8% 정도의 중국 매출이 늘어난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국 매출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 현지 내에서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키워드로 제시해드렸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PC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에서 쓰는 그 데스크탑 PC가 있겠죠. 그다음에 노트북, 뭐 태블릿 PC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판매량 수준에서 태블릿 PC가 한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화면은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납품되는 업체들의 2014년도 실적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LMS를 선택을 했거든요. 뭐 이노칩이라던가 와이솔, 뭐 우주일렉트로, 아모텍,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블루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LMS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대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주가의 위치도 충분히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매출 자체도 성장을 하게 되겠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프리즘 시트라는 것 자체가 크기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라던가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쓰는 이제 아이폰이라던가 그다음에 갤럭시 S2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치수가 상당히 작았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의 화면을 보면 상당히 뭐 5인치가 육박하는 수준까지 큰 그 스마트폰들이 많아졌고요. 게다가 보통의 어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한 대와 이제 태블릿 PC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성장이 LMS한테는 추가적인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비중이 한 62%, 그다음에 중대형, 그 태블릿 PC와 같은 그 사이즈가 좀 큰 그런 제품군이 한 38% 정도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비중이 한 48% 정도 올라오고, 소형 비중이 한 50% 정도로 좀 줄어들겠죠. 이게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차지하는 쉐어 자체가 늘어나는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익률과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비중이 소형 비중을 좀 능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2013년하고 2014년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 시트, 확산 시트,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어떤 그 필름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주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 시트에 대한 부분들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만 확산 시트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매출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신규적으로 나타나는 신규 사업부에서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까지는 대략 뭐 1,000억 원 이하에서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주가가 그 매출이 약간 좀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였었죠.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850억에서 1,100억 정도로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한 50% 정도로 추가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꾸준한 2012년도까지 어떤 매출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액 자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탄력을 2014년, 2015년까지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에 대한 흐름이 50% 증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익에 대한 추이를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2010년도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195억에 180억.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매출액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85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한 1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2011년도부터 급격하게 좀 이익 추세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었던 매출이 실질적으로 좀 발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블릿 PC라던가 혹은 중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 자체가 한 160억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에도 한 280억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냐 보는 증권사가 있고, 좀 컨센서스를 많이 잡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340억까지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고 좀 전망하는 그 증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같은 경우에 한 68%, 2013년 대비 해가지고 한 68% 정도 추가적인 그 이익이 달성이 된다고 한다면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흐름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PER로 봤을 때 한 6.5배수 정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유력은 한 대략 한 40~5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서요, LMS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지금 L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주가 자체는 한 19,0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고점 돌파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수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가가 이제 19,750원인데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매수 가격은요, 19,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 조민규의 종목 추천 히든 카드는 LMS였고요. 지금까지 조민규였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상담 날찍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는요, www.c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35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유비케어가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 중에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작년 2012년도에 2,000원대의 저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전고점 자리 때까지 얼추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원격 진료 부분들,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사물인터넷 관련까지도 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항 자리대에서 한 번쯤 밀려 내려온 부분들인데 이 음봉의 크기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약 한 3,200원 정도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아마 1차적으로 다시 정고점 자리대는 약 한 3,7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이넥스요. 아, 바이넥스요? 네, 아,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5,350원. 5,350원. 네. 비중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비중은 5억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5억 5천에 5천만 원 예. 정도. 한 10%? 아, 10%? 예, 예. 아,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그, 매도가 좀 궁금하고요. 예. 제일 궁금한 거는 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사신 게 그 2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2월 아니고요. 예. 5월인가? 작년 5월? 작년 5월. 예.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구간들이 네, 있으셨는데. 8천 얼마까지 한번 가셨는데요. 예. 그날 제가 못 팔았습니다. 아, 좀 바쁜 일이 있으셨나봐요. 예, 예, 예. 아. 풀고, 예. 뭐 쭉쭉쭉 빠져서 예, 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만큼 오래 아. 들고 있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설명드린 네. 대로 잘 들으셨다가요. 네. 예, 뭐 수익 날 때, 지금도 어차피 뭐 수익 중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예. 더 높은 가격에 잘 팔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잘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니까, 뭐, 그 이후로 한 8,000원대 이상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지금 예. 주가는 이제 그 상승 이전의 흐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예.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5,500원 정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수하신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500원 예. 정도 지속적으로 지켜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실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실적이 좋지 못했죠.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가 좀 커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주가의 흐름 자체는 머리 위쪽으로 우상하려는 패턴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예. 지난번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작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단기 급등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좀, 매물대가 좀 생성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한 7,000하고 8,000원 구간대,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데, 충분히 예. 지금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바이오 관련주라던가 제약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동반해가 좀 약세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보유하시는 예. 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그거는 뭐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게 뭐 조급하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팔아가지고 쓰실 자금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 예.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이 없으면 좀 길게 보시면서 보여 나가시는 것도 이런 종목군들로 큰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팔고 싶다라는 가격이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 팔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네, 목표가. 이제 앞전 고점에 그때 뭐 조금 뭐 일본 제약에서 유상증자 참여하고 그런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때 한번 올라갔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못 오더라도 한 7,500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저항대가 한 네. 7,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 있으니까 한 7,500원 정도 말씀하셨던 목표가대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때 네. 가격이,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그러세요? 예. 바쁘시더라도 꼭 수익 실현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이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요? 예, 78,100원에, 네, 70%요. 70%요? 예. 우루사 드세요? 우루사? 예, 알아요. 아시죠? 우루사 네. 많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대웅제약이 우루타가 네. 많이 팔려야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네. 아, 자, 약간 좀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근데 제약주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좀 4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나름대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당뇨병 치료제나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적도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올해도 약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니까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67,000원짜리 때가 이탈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만 얼마요? 67,0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예, 예. 그럼 그 자리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77,000원이 넘어설 때 네. 그때 좀 챙겨주세요. 네. 네, 그렇게 좀 챙기시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은 가능하실 거예요. 77,000원, 그 다음에 82,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그럼 저기 네. 잠시만요. 네, 아, 근데 저기 네. 75,200원까지 올라왔다가 네. 내리고 와가지고서는 가슴이 조만조만하거든요. 아름다운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주가는 계속 못 올라가요. 이렇게 조정 주고 가면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저기 내일은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매쇼. 여러분도 오늘 알찬 시간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예, 준비한 내용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좀 다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서울경제TV의 그 많은 전문가들, 많은 멘토님들이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막상막한 투매쇼 내일도 그다음에 모레도 계속해가지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 나누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